벌써 시작하셨죠? 몇 번째죠? 몇 번째? 여러 번 했죠? 아,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 우리의 특성을 만드는 공부 시작하는 다음 문제도 저녁에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찍 왔으니까 부모님들이 다 늦게 왔어요. 이런 경우 참 봐요. 근데 분위기 참 좋네요. 발 이쁘시고 얼굴도 밝고 그것도 어렸을 때 늦게 왔어요. 저를 잘하고 있더라고. 작년에 요 앞에 초등학교에 제가 왔는데 제 앞에 선생님이 교양실 진짜 별로더라고. 얼마나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닌지. 자기가 보고 이거 뭐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가 만들어서 교감선이 작년에 여자 교감선이었는데 얼마나 높으신지. 작년에 와서 혹시 초등학교가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고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한 30개 학교 가는데 오늘 남대문 같은 경우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네. 교양생도 없고 교감선생도 바뀌고 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가서 좀 길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 사람 얼마나 안 되는지 요즘도 이렇게 여러분 많이 봤어요. 저는요 연수를 받으셔서 어떤 진짜로 대충 보면요 한국 연수에 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교직에 있던 대학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그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하시는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오거든요. 근데 저는 전공도 그것도 대학에 대본을 했어요. 정치학과 나왔는데 그래서 교육 관련 전공 하나도 없고요. 교육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도 없고요. 그것도 어쩌다 제가 말려서 이렇게 교육 경제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신 제 주요한 경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아이가 4살인데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는 동서울처럼 와이프는 제가 아이를 직접 차 만나서 키웠어요. 원래 우리 아이가 대학 4학년 25살 국회 갔다 와서 일부 SK와의 경영학과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머니가 왜 어린이집을 유치원 아이들 태워보내고 속이 시원하게 빨리빨리 한 다음에 같이 내려왔던 옆집 언니 또 우리 언니 우집을 가까이 할래 하면서 데리고 가죠. 그래가지고 먼저 큰아이를 지금 경험이 있으면 이거 좀 웃기도 하고 도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내고 빨리빨리 한 다음에 아무도 저보고 오빠 우리 집에서 자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언니 만나서 경험을 듣는다 이렇게
2000년이 되고 지금까지 12년째 그 서점에서 매주 한 번씩 중국어교육 강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무료죠. 매주 한 번씩 방학 때를 제외하고 한 학기는 뭐 엄마 배우 공부도 한 학기는 아이들을 살리는 수학 공부도 한 학기는 모든 공부에 기초가 되는 책 읽기 이런 식으로 지금도 내일 금요일이면 아니 모레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이 되면 이제 늘 어린이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게 12년째 됐는데 어쩌면 이제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른바 잠수의 그간 아이들이라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생겼어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큰일이네. 네이버 알아요? 네이버? 다운도 알죠? 자녀교육계의 네이버 이런 데서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네이버나 다운은 우리가 공짜로 들어가면 돼요. 접속하면 되죠? 근데 이놈의 잠수네라는 사이트는 공짜로 못 들어가. 연백이 10만원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음악표 용어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죠. 자꾸 올려봤어요. 초3 때 그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잠수의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생겨서 제가 거기 이제 들어가서 지금 15년 이상 거기서 배운 거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저녁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그 사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제 입으로 이런 말은 안 되지만 전설적인 배우이죠.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잠수의 배우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나온 책들이 이른바 시중에 잠수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 들어봤어요? 그건 들어봤어요. 잠수의 그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책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저것 부전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교육청에서 저를 알고 이제 박공원 연수에 참여하라고 불러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직접 학교에서 공연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학원 일단 한 군데도 안 다니고요. 수능에서는 당연히 많지도 않고요. 사실은 제가 시킨 대로만 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대학교 4년 졸업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인영어 시험 점수를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돈 안 드리고 네?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해오빠들 잘 들으니까 우리는 실제 수능에서 전국 200등 정도 됐어요. 대구 시에서 10등 정도 100분이라 하면 약 0.05% 거의 모든 과목 만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학원을 다니는 경험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니까. 엄마도 이거 의심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거 저만의 경우 같으면 뭐 누구애가 똑똑하니까 그렇지 뭐 네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영어 같은 건요 그게 아니에요. 언어이기 때문에 아이가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냥 거짓도 영어를 해. 알아요? 영어는 수학은 좀 달라요. 수학은 남편 유전자가 좋아야 돼요. 근데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요구하는 시험 점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시험은 거의 100점인데, 초기 저학년까지 돌아가고, 이 표가 뭔가 하면, 우리 애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시험을 치는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시험들에서 요구하는 공인 영어 점수. 예를 들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수술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목표가 이제 이 두 학교의 목표예요. 그 탭스 720점, 990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요구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3고에 벌써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점수가 아니라는 거. 부모님들에게는. 그러니까 목표를, 영역의 목표를 이렇게 좀 멀리 보고, 지금 옆집에 현대가 어느 학원 보내면서 쟤마다 단어 외우고 있죠. 그리고 내 목표가 뭐가 돼요? 옆집에 현대보다 우리 애가 단어를 100개 더 외우고,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고. 옆집에 현대가 막 30개 잡고 가서 때려가지고 단어 외우고 한다고. 나도 따라 이러다가 잘못하면 애가 탈락하기 탈락. 영어의 문제를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이제 어떻게 지금 할까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를 하게 하는 거는, 자, 학교 시험 점수는요, 학생 능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잘 보려면 텍스트, 영어를 문자로 된 영어 동화책이나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영어 시험을 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을 멀리 해도 회화는 가능하죠. 의사소통. 사실 영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점수 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지.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이 진행되니까 지금 반에서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길게 보고 아이들이 사회를 진출할 때 자유로운 자기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러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가 하면 지배적인 생각이 뭔가는 지금 장안에 엄마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이 이 두 가지예요. 모의고 말을 쓰면 좋은 거 아닐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른바 비싼 동네 가면 영어 유치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 동네 다니면 영어 유치원이 없죠. 그것이 돈을 붙이는 아주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호동 이런 데 가면 안 보내면 안 돼, 중간에 원도레드 아니면 폴리 뭐 이런 데 보내면 뭐 80만원짜리 한 달에 그렇게 해봐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살면 그런 영향을 좀 안 받을 수 없어요. 못 보낸다고 속상해할 수 없어요. 아 진짜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이렇게 영어는 일찍부터 하면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 배경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뭐죠? 결정적 시기 이론. 결정적 시기가, 이거 미국이 유명한 남자가 유명한 건데, 인간이 언어를 배울 때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학자의 주장은 사춘기 이전 2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보통 13세 정도로 본다면 마이너스 11세죠. 결정적 시기는 11세.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발달한 후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한국에서부터 왜곡됐죠. 그래서 일찍 할수록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영어 지원 가서 막, 원어민들하고 뭐, 짜다가 아이 뭐 하는 거 같죠? 별거 안 해요. 그냥 몰고 뭐, 몇 마디 하고 이러는데, 근데 문제는, 영어 지원 가시고 집에 오면 어떨 그래. 동네 놀이터에서 다 하는 거 같으니까, 애들이 나 영어 안 할래. 라고 그런다니까. 거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또 머리 좋은 영어 유치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가 하면, 영어 유치원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영어 제 문화가 되고 생기고 이렇죠. 그 이제 학생이 좀 높아질수록 영어 제 문화가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어 제 문화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동네마다 하나씩 그런 차이들. 대표적인 것이 이보영, GMP. 이런 게 GMP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GMP 정책이 동네마다 하나씩.
괜찮은 학원이 들어갔다, 아발론이 들어갔다, 달성구에 생겼는데 오는 거 있어. 또, 그게 대치동에서 생겼다가, 뭐, 부산, 또 목동, 이런 데 거쳐서 이제, 부산 해운대고, 거쳐서 수성구 들어온 거야. 거기가 달성구인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쯤 되면 여러 데를 다 계약하고 있어. 자, 영어전문학원은 왜 유행하는가 하면, 이 영어전문학원 뒤에는 이런 이론이 뒷받침되어요. 이런 말 영어 학습 환경 이론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어머니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학습자가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 제2 외국어, 공용의학 환경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필리핀이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모국어와 함께 영어를 관공서, 학교, 직장 이런 데 같이 써요. 이걸 공용어 또는 세컨드 랭귀지 이렇게 불러요. 제2 언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영어를 이렇게 원어민처럼 습득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영어 전문학원의 주장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야,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 F라는 폴이 외국어라는 것은 완전히 색깔하게 외국어이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와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학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전통적 중국과 아발론 등에서 하는 주장이죠. 아발론, 뭐 이런 데서 하는 주장인데, 청가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도마시아적 ES. 일본, 중국, 한국 같은 곳은 특별하게 외국 환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우리 학원에 오면 ESL이 된다 이거죠. 이걸 보고 자기들이 이름 붙이기를 동아시아적 ESL. 동아시아적 상황에서는 자기들 같은 좋은 학원에 오면 그런 환경을 구축해준다. 그런데 내일 막상 가보면 똑같아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뭐 해야 된다? 학습해야 한다. 자, 제가 학습을 강조하면, 왜냐하면 외국어를 우리가 익히는 길이 두 가지예요. 학습 말로는 뭐 있겠어요? 학습의 반대말. 습득. 어려워요.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옛날에 저희들 세대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데 그때 뭐 하는 줄 알아요? 단어, 문법, 회화, 장문 이 네 가지를 세가지게 공부했는데 외국인들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고 쫄아서 도망가는 결과를 가져온 학습법이다. 이걸 이제 만화가 보죠. 자, 단어는 법이라고 부르고 문법은 뭐라고 부를까?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거 하고 말만 바꿔요. 문법, 회화, 장문 생각나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문은 쓰기인 거야, 쓰기. 독해는 읽기. 그렇죠? 단어는 어휘. 이런 식으로 살짝 현대적인 감각으로 포장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가보면 자, 영어 유치원부터 대체는 좀 한 건데 영어 유치원부터 대학 있을 때까지 아이들을 영어 학원에 보낸다고 하면 예상되는 사교육비가 얼마? 약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든다. 계산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 한 2년 보내고 한 달에 80만원. 그 싼 거죠. 원더랜드는 폴리가 좀 싼 거예요. 더 비싼 건 100만원 쭉 넘어가고요. 영어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 영어 유치원 후속 프로그램을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영어 전문학으로 갈아타서 쭉 가다 보면 사교육비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자,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 사교육비 5천만원 중에 거의 4,500만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보통 강의가 아니에요, 여기가. 4,500만원짜리 강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면 10만원, 10만원. 제가 이 학부 협력하고 이런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학교 불려가면 20만원, 30만원씩 최소한 주거든요. 유치원 같은 데가 50만원 주고. 근데 이놈의 뭐 이상한 제도가 생겨가지고 갈수록 자, 그런데 보내서 수천만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엄마들의 기대는 자, 학원에 다니는 시간이 길수록 영어 실력은 높이 오를 것이다.
이 이른바 조기 유학 부분이죠. 근데 조기유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애들만 보내니까 다 그러는데, 근데 그 어린 애들이 외국 문화에 노출되고 얼마나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지기와 격려를 받으면서 커야 하는데 혼자 외국인 문화가 또 채찍지고 가면 안 돼. 왜 한국말 하니까. 아예 모르는 홈스테이라고 해요. 홈스테이. 외국인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떤 돈 만나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엄마들이 따라가. 자, 엄마들이 따라가니까 이번엔 누가 문제예요? 그래, 다 아시. 아빠들이 막 자살하고 있었다니까? 외로워 가지고. 엄마들은 거기서 바람나가려고 안 돌아오고. 아무튼 떠나서 2년씩 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막, 가정 해체, 언어를 하나 배우고 있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됐죠. 이것도 아니더라. 자, 1편은요, 어느 시점부터 조기유학, 초등학생들 조기유학의 제비에 그랬구나. 초등학생 조기유학이 약 2005년, 2006년에 이만큼 많았습니다. 14,000, 14,000. 우리나라 초등학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보통 수능 칠 때 보면 이제 세대가 많이 태어났을 때 한 60명, 60만 명 이렇게 수능을 쳐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50만 명 된다고 칩시다. 50만 명 중에 15,000명. 굉장한 숫자예요. 해외를 다 나간 거라.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도 없죠? 어디서 나가겠어요? 대치도 뭐 이런 데서 나가고. 자, 그러다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인가? 하나는 환율이, 그래서 돈이 너무 날려서 못 가는 거야. 다른 하나는 이른바 엄마표에 뭔가 등장한 거야. 2000년 재활동하는 장순의 클라르나드라는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하는 아줌마가 대한민국 설득 엄마라는 분이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비디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귀를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울산과학시 영어 만화에 대해서 우승하고 영어 동화책을 막 오늘 책을 읽고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그 방법을 막 선전하게 됐어요. 그 아줌마가 유명해서 책을 냈어요. 그때 나온 책의 이름이 엄마의 영어 방송이 들려요 라는 책. 이게 이제 2010년에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장순회를 나가서 지원차 따로 찾았어. 지금도 설비 링글리시 답한다고 인터넷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장순회 남은 찌개다시들이 저라든지 장순회 운영자의 장순님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몇 명이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거야. 우리가 완전히 오리지널 못 져줬어.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모아가지고 장순님이 장순회 배우들 여러 가지 경험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이게 2005년도에 나온 장순회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입문편. 자, 적지 마요. 이거 적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2010년에 장순회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실천편 6권이 나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적어야 돼. 2013년에 통합돼가지고 단권으로 나왔어. 단권짜리 적어야지. 지나가서 문자에 적으면 뭐 할 거야? 장순회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통합 로드맵이라고 2013년에 나왔어요. 자, 이것도 또 엄마들이 따라하기 좀 어렵다고 해서 저학년 엄마들 위해서 원래 뭐가 나왔냐면 장순회 초등 1, 2학년 공부법 국영수 공부보다 적용해가지고 장순회 초등 1, 2학년 공부법 또 유아엄마를 위해서는 작년에 장순회 프리스쿨 영어 공부법 이런 책들이 계속 쏟아져 시중 베스트셀러가 더 있어요. 이거 학교 도시에 있는 겁니다. 웬만한 동네 엄마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외 조기업을 보내지 않고도 영어는 얻으니까 제가 과제를 고생하면서 학습하지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형만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갔어요. 저하고 제 동생은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검정고시 있잖아요. 공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했다는 말은 공부의 기초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영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미국에 2번 한 달씩 2번 갈 때인데 그때마다 진짜 낭패 봤어요. 개피 봤어요. 시간만 많으면 그 귀찮은 얘기 다 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말을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남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이런 거 잘하는데 뭐 아무 사람 그냥 그러니까 버거리 믿으셔야 돼요.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영어를 막 어떤 엄마는 찜질방에 와가지고 꼭 내 들으라고 6살짜리 딸내미 하고 나 영어로 배워왔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영어로 이렇게 막 하면서 영어를 아이한테 습득시키는 거죠. 가끔씩 대형 찜질방 그런 엄마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중립기에 나가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이 잠수냐 안 하고 그래봐야 소용없게 그랬어. 어릴 때 나가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표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가 하면 아까 EF의 환경 이론 때문에 우리는 개고생하면서 네 가지 영역을 기본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지배해 왔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또 매체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우리 집구석에서 영어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돼서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잠수의 그러니까 음반표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잠수의 영어라고 하는 거죠. 뭐 음반표 하면서 네이버 검색해보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잠수의 R이라고 하시면 돼요. 설빛 잉글리시작도 있고요. 또 뭐 셀의 영어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개개별 엄마들의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숙수, 뭐 유아 영어 사이트 이런 데도 있고 많지만 그것을 대표하는 곳이 잠수의 영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음반표 하면 그냥 잠수의 영어예요. 그 잠수의 영어라는 게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수들이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걸 잠수님이라는 분이 체계화시킨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대상으로 너무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이제 젊은 엄마들 이제 소문을 들었어? 그럼 요즘 엄마들은 어디 가서 검색해요? 유튜브 가서 다 검색을 하고 혹시 강의 동영상 없나 하고 유튜브에서 잠수나라고 검색하면요 누구가 해요? 그래? 전국에서 제 강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잠수님이 잠수의 회원들 대상으로 또 책이 나왔을 때 백화점 가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잠수의 정체는 뭐예요? 온라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책에 회원들 가입시켜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개하면 누가 가입하겠어요? 다 동네별로 집팔 지원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짜로 접할 수 있는 잠수의 뭐 강의는 제 강의밖에 없어요. 이 보통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에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인데 듣기 읽기를 왕창 시키는 거야. 적절한 시기에 듣기 읽기 왕창 되면 어떤 일이 보세요. 저절로 말하기 쓰기가 해결돼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막 문법 공부하고 장문 해가지고 막 쓰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듣기 읽기를 왕창 하면 일단 듣기부터 하면
쉬웠죠. 동화책 한 페이지 뺏겨 쓰기 이런 거 해도 되고, 하루에 한 줄 동화책 제목 적기 이런 거 해도 돼요. 한 3년, 1년 지나면 300줄 정도 적게 되죠. 1을 빼고. 이거 저절로 해야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애가 영어를 재밌어요. 왜 학습하지 않으니까. 재밌는 DVD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겠죠. 비오라고 볼 때 힘들어 합니까? 즐거워하면 어떤 애는 막 거기 나오는 대로 뭐 엘사 힘내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들었는데 어떤 여자애들은 화장실에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자기 머리를 뿌리면서 그렇게 막 노래를 막 하고 막 이런데요. 그 즐거워서 하는 건 즐거워서 그렇더라. 그러니까 영어를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원 다니면서 막 단어 아닌다고 막 집에 안 보내주고 이러죠. 유명한 학원들 정책이 그거예요. 네, 제시치고 뭐 영어 출신에 특히 대구 출신의 유명한 영어 프랜차이즈 문강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제목부터가 강의잖아. 영어를 재밌고 즐겁게 습득한 게 아니라는 걸 제목에서 보여주잖아요. 감당을 근데 엄마는 또 저런 데 가야 또 시간 빨리 시키는가 싶어가지고 막 얼마나 거기다 줄을 서는지 문강이 LA까지 진출해서 LA까지 요즘 어떻게 한참 잘 나갈 때 문강 LA까지 진출했잖아요. 결국 영남대 보니 교육과 나온 원장이 만든 프랜차이즈가 신기한 일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듯이 어느 시간 집중해서 아이들의 영어를 노출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갈수록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게 큰 장점이죠. 고등학교 가보면 여러분 다 고등학교 갔으니까 알 텐데 고등학교 가면 학교 야외 시간에 무슨 공부해야 돼요? 안 해봐서 공부는 안 주고 그래도 수학하는 거는 좀 했네. 수학 야외 시간에 고등학교 가면 자기 개인 시간의 70%를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수학 공부 양이 제일 많고 난이도 제일 높고 그래도 오빠아이들의 70%가 수학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면 큰 부담이죠. 근데 이 즐거운 영어를 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처음 어떤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영어에 노출시켜 놓으면 귀가 풀리고 말이 터져나오는 것들은 영어 공부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목표인 소통 가능한 영어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 배웠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가지고 앞선 밑에 미국 부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였는데 거기 미국 꼬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농장에. 그러면 미국 애들 되면 안 되니까 항상 한국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오해해가지고 모래 뿌리고 이래가지고 미국에 오고 집에 가고 그걸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비디오를 딱 보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철봉빛에서 모래사장에서 미국 애들하고 영어로 노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애가 의사소통을 하니까 애들하고 오해가 생겨서 모래 뿌리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 애는 그때 무반자예요. 결혼하고 만났을 때 싸우는 거지. 그 6개월 동안 계속 그거만 보여요. 그러니까 발음 해결돼요. 뭐 모든 게 다 돼요. 아니, 좋아하는 비디오 몇 편만 딱 보면 몇 편만 씹어 삼킨다고 하죠. 진짜 좋아하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반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운드 뮤직을 녹음 떠가지고 요즘은 뭐 영화 컴퓨터로 틀고 바로 녹음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TV 뒤로 선 꼽아가지고요. 노란선, 빨간선, 하얀선 3개. 그리고 전축 쪽으로 연결하거든요. 전축에도 테이프 꽂아요. 텔레비에는 비디오 재생기하고 연결해가지고 비디오 꽂아가지고 텔레비에 화면 뜨게 하고 소리만 전축에서 녹음하고 이래가지고 녹음 따로 떠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닐 때 아침에 밥 먹을 때 이런 데 틀어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만 딱 노출시키면 2년 딱 지나면 2000시간이 되죠. 자, 이런 좋은 과목을 가면 엄마들이 대충 뭐 주먹 공식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도 나름 이론적 기초가 있어요. 미국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말했는데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기적 같은 일을 연구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뭐가 있다?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 LA 레드라고 들어봤어요? 영어 학원 입시 선생님인데 안 가봐요?
하다못해 뭐 학습지 하면 뭐 바쁜 선생님 와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 언어 습득 장치 뇌 속에 뭐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애기들 키워봤죠? 우리말 하는데 뭐 어디 조기 유학 보내도 되겠어요? 그냥 나가지고 눕혀놨는데 오늘 되니까 말하잖아 지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게? 우리 애들 내 속에 베르는키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언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어요. 내 속에.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독일의 과학자 베르는키가 발견한 거예요. 신은증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신은증 환자들은 말을 못하는 거라. 왜 못하는 거 연구해봤더니 입력이 안 돼, 입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컴퓨터 앞에서 입력장치가 뭐예요? 컴퓨터의 입력장치. 키보드나 마우스잖아. 키보드나 마우스가 인식이 안 되면 한글 예를 들어 문서를 쓴다. 못 쓰죠. 이런 거 같더라. 출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니터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베르니키 영역은 입력장치. 이게 고장나면 말을 못하는 이게 신음증이에요. 출력장치가 고장나는 게 있어요. 브로커예요. 그러면 또 말을 하는데 의미 없는 획설수술을 해요. 이걸 보고 브로커시에요. 이게 독일의 과학자들이 신음증을 연구하다가 인간의 뇌 속에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냥 눕혀놨는데 엄마들 연습 못 보고 뭐 부부가 대화도 하고 또 어른들 놀러 오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얼른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 계속 노출됐어 아이들이. 자 계속 노출되면 아이들 귓속에 뭐가 언어가 입력된 거예요. 입력되는데 처음에는 그래. 입력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눈만 걸리고 하고 뒤집고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말문이 터져 나오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딱 되는 거야. 그래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죠. 특별히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기를 학습시켰어요. 근데 보통 20개월에서 뭐 얼마 지나면 애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 말 없이 반응하는 이 기간을 침묵기간이라고 불러요. 이 침묵기간 동안 모국어를 충분히 들은 거라. 그리고 듣기가 충분히 되면 그 다음에 성춘 많이 시작되죠. 맘마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된 엄마들이 이른바 보드북 같은 걸 사서 애들이 막 찢으면 안 되니까 두꺼운 책 있잖아요. 이걸 보드북이라고 그러죠. 보드북 한 페이지당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죠. 아시죠? 하마, 기인 뭐 넘겨가면서 그 다음 좀 많이 수업하는 교통기관, 소방차, 트럭, 택시 이런 그림들 보여주면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해요? 듣기. 그 다음에 읽기. 아이가 스스로 읽은 건 아니지만 엄마들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모국어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무런 사고 없죠? 자, 그러니까 영어도 같은 원리로 이제 매체도 발달했고 교재 구하기도 쉽고 인터넷에 열려있으니까 자, 잠수는 영어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왕창 듣고 왕창 읽는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가지인데 그리고 잠수는 책에서는 잠수는 영어 3종 세트 뭐 별거 없어요. 웬만한 것들 다 집에서 하는 거라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흘려듣기라고 해요. 흘려듣기. 그 다음에는 집중듣기. 그 다음에 영어 책읽기. 자, 흘려듣기 정도 하면 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귓가에 스쳐 지나가도록 노출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DVD를 틀어놓는 작업. DVD를 틀어두면 영어 소리가 계속 귀를 스쳐 지나가겠죠. 물론 엄마들이 자기 생각을 하면 아이들 입장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DVD를 잘 골라서 틀어주면 어떻게 돼요? 흘려듣는 게 아니라 몰입해서 들어요. 그러면 효과가 훨씬 좋고 장면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죠? 이게 흘려듣기예요. 흘려듣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경우에는 몰입하지 어떤 경우에는 몰입 안 하고 소파에 들고
느껴지게 하는 훈련, 이게 이제 집중두께. 뭔지 알겠죠? 자, 집중두께를 해서 한 몇 달, 집중두께를 몇 달 해요. 그러면 이제, 자막 없이 영어로 된 매체를 익숙하게 여기면, 그 다음 몇 달이 후에 뭘 한다는 집중두께를 하는 거예요. 집중두께는 뭔가 하면, 흘리느끼하고 다른 점이, 영어 동화책을 텍스트를 보면, 책을 보면서 CD에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소리와 팔자를 일치시키는 작업.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파닉스. 자, 이걸 하면 파닉스 따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영어를 어디를 읽어주는지 지가 찾아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 굉장히 빨라요. 어떤 동화책들은. 그래서 놓칠 것 같죠? 아니에요. 한 일주일 들으면 금방 소리에 익숙해져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책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지면 이제 눈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을 왜 하는가 하면 파닉스를 해결하고 장차 영어 동화책을 음원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자, 이걸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집중력기를 하게 되면, 이거 집중력기 몇 달 해요? 여러 교재들 하잖아요? 비슷한 수준의 여러 교재들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아이에게 받아들여져요. 그러고 나면, 집중력기를 했던 영어책은 거의 다 외국까지 해야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음원을 빼고, CD 빼고, 책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어책 읽기. 자, 대표적인 것이 리더스북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교재 중에 리더스북이라고 있죠. 자, 리더스북은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단어 수를 제한한 책들이에요. 오히려 단계로 보면 유아들이 진짜 보는 책들은 그림책이죠. 픽처고. 그림책은 없는데 유아용이긴 하지만 단어를 제한하려고. 그래서 훨씬 더 의의가 풍부한데, 리더스북은 읽기 학습자를 학습을 위해서 리더스북 1단계 같은 거 예를 들면 100단어 밑으로 써라. 자, 2단계 같은 거 150단어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스북 2단계로 우리 아이가 집중력을 했다면 2단계를 한 두 달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리더스북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리더스북에 많은 리더스북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아이 수준의 의의 150단어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것 빼고 리더스북을 읽게 되겠죠. 이해가 돼요? 네. 자, 집중듣기를 했던 책을 그것 빼고 읽게 하는, 외우다시피 해서 읽게 되고, 그걸 두 달 정도 하면 비슷한 수준의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듣기 안 했던 같은 단계의 리더스북도 읽어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쉬운 수준의 동화책들을 아이들이 읽어내게 돼요. 요새 해야 돼요, 같아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받아든 의의가 증가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준이 점점 레벨업이 돼요. 자, 처음에는 몇 달 동안 DVD 보기만 한다. 그런 느낌은 물론 DVD 말고 영어 방송도 있고, MP3를 듣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것이 화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흘려듣기를 한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집중듣기를 하나 몇 단계 추가하는데, 집중듣기는 처음에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책을 보면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하는 것 같거든. DVD 볼 때는 불안하죠. 저렇게 진짜 몇 년씩 해도 되나? 옆집에는 막 단어 외우고 학원 다니고 하는데 엄마들 이게 불안해가지고 못 따라간다니까. 그런데 집중듣기를 하면 이게 뭔가 좀 공부 같아.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이걸 갖다가 처음 시작하는 애들 하면 1시간 듣게 하는 거야. 제가 우리 아이한테 직접 해봤고 5분도 안 돼서 난 잠이 막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애들 굉장히 힘든 자리를 집중듣기가. 그래서 저학년 때 집중듣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 집중듣기 시간은 5분에서 10분. 짧은 동화책 하나, 아니면 애가 좋아하는 긴 동화책이라면 잘라서 며칠에 걸쳐서 듣게 합니다. 물론 지가 미친 것처럼 막 너무 듣고 싶어 하면서 뭐 결국은 놔두면 되지만 엄마들 절대로 이거 강제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어서 오래 못해.
근데 집중 듣기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면 조금, 물론 이게 익숙해져서 수준이 높아지면 집중 듣기를 최대 30분까지 하게 돼요.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면 30분 이상 하면 안 되고, 대부분 실패하는 집들을 보면 엄마들이 집중 듣기를 과도하게 시켜서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엄마들이 귀가 부족하는 거에서 꼭 다음 카페 같은 데 가서 물어봐. 아, 이 장순이 이거 그거 진짜 돼요? 그냥 질문한다? 뭐 장순이 가서 물어봐야지. 아무데나 주식 카페 가서 물어봐. 진짜예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주식 카페 이런 데서 엉뚱한 데서 장순이 뭐 혹시 하시는 분 있어요? 뭐 진짜 이거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 그러면 주식 카페는 아줌마 뭐라 하겠어요? 지도 안 해봤는데 뭐라 하잖아요? 그건 특별한 뭐 엄마는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똑똑한 애가 하거나 엄마가 뭐 특별한 엄마만 하는 거래. 그럼 뭐 그런가 같은 아예 엄두도 없고. 근데 우리말로 우리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 저는 주변에 제가 어린이 선생님에서 12년째 이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영어 강의가 2년에 한 번씩 한 학기 동안 하는데 이건 이제 지금 1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제가 급히 말씀드리지만 한 학기 동안 생생하게 17시간, 18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친해져가지고 우리 동네에 사오는 집도 있고요. 진짜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음악을 진짜 많이 얻어서 좋은 이웃들을 많이 얻었어요. 어떤 엄마는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육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뭐 저보고 옛날에 선생님 가서 지금 혼밥해요. 그런 사람들 수십이에요, 수십.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 잘하면 제가 다 보잖아요. 필요하면 제가 주문하고. 장순에서도 옛날에 대부분 저한테 상담을 많이 갔어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우리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서 다른 강의를 다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구에 올라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 하고 이런 분도 많아요. 우리 다음 카페 대구맘이라고 했죠. 알아요? 그 대구맘에 제 강의를 듣던 엄마가 제 만난 경험을 쭉 써올렸잖아요. 그래 대구맘 난리가 났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대구맘에서 저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그 글을 쓴 엄마한테 쪽지가 아니라 처음 통상 왔어요. 대구맘은 그 아무 영향도 없는 카페거든. 그냥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고 전문화 주고 받는 카페인데 그 대구맘 글 썼던 분이 저 뒤에 앉아서 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대구맘의 사랑스러운 노인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삼순의 여성분과 그렇다 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카페는 대구 국무교육연구소 다음 카페 대구 국무교육연구소 오시면 제 다른 강의들을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에서 병원까지 가라네.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서 하라는 거예요. 병원까지 가면 다 올 수 있어요. 다른 카페처럼 치사하게 뭐 글을 몇 개 쓰고 댓글 몇 개 달아야 등록해주고 뭐 이런 치사함도 없어요. 회원가입을 혹시 모든 제 지금까지 5년 동안의 강의가 동영상 또 mp3를 다 보내드리죠. 아마 이 학교 강의도 한 내일쯤 되면 유튜브에 올라가서 우리 카페에 올라가서 그래요. 자, 아까 말씀드린 장순의 상품 세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알게 보여줬어요. 흘려 듣기를 튼튼한 중점을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영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 위에 있는 빙산처럼 빙산을 보면 바다 위에 조금 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빙산 조금해 보인다 그냥 밀고 지나고 들려요. 침몰해 침몰. 왜냐하면 빙산 밑에 거대한 기초가 있죠. 그래서 위에 드러난 부분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빙산의 길가. 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그 뾰족한 길티 올리듯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밑으로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복습 계속하지 않은 닦아하고 근데 우리가 모국을 배우듯이 이렇게 듣기부터 시작해서 튼튼한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 차곡차곡 쌓아올라가면 이게 무너지잖아. 우리 애는 지금 대학 4학년인데 지금도 말해요. 아빠 내일 영어도 중학교 2학년 때 끝날까요? 중3 이후로는요 저도 불안해가지고 입시영어를 시켰어. 고등학생들 하는 의지집 외우고요 문법 공부하고 이랬거든. 근데 그걸 뭐라고 우리 애가 나중에 대학을 되고 나서 한 말이 아빠 나 고등학교 때 완전 펀치를 했어. 우리 애가 다니는 연세대 경영학과는
같이 했어요. 우리한테 내신 나머지 서울대 떨어졌잖아. 근데 서울에 가면 대원 외고, 뭐 용인 외고, 명덕 외고, 한영 외고 이런 전문 외고들이 있거든요. 대원 외고 예를 들면 450명이 하나 했는데 그 중에 70명, 60명 정도가 서울대를 가요. 오는 때는 전국에서 부산 애들 뽑았는데 내신이 너무 나쁘니까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가요? 연세대 경영학과나 원래대 경영학과에 대부분 올려가 계속 우리 애들 주변은 다 외국 출신이에요. 우리 애는 걔네들 배워 체크 안 되죠. 외국은 10년씩 살고 뭐 이런 데서 그래서 거기서 자살을 하고 지금 자살하고 있는데 중학 2학년들 비디오 베이식들 봐요. 그 베이식들 중에 한번 보고 베이식 것도 있고 사운드 뮤직 6개월 본 것도 있고 또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처럼 한 달 본 것도 있고 또 뭐지 뮤지컬 뭐 이런 거 있죠. 뮤지컬 애니 또 오페라 유형 뭐 음악 나오는 시스터 액트 이런 거 몇 달씩 보고 시스터 액트 1, 2 있는데 그거 진짜 환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베이식도 시간을 보니까 베이식도 정도 우리 때는 DVD 없었어요. 비디오 동네 비디오 가게 많잖아요. 많은 문 닫은 비디오 가게 가면 가족용 비디오를 하나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뭐 100원짜리 가리맛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나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거 사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엄마 없거나 시장 갔을 때 자막 보는 거야. 비디오 가게에서 한글 자막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자막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저같이 무식한 아빠들은 문방구 가가지고 아니 달력을 째가지고 텔레비 자막 부분을 가려요. 옛날에 텔레비 요만했거든요. 그걸 자막을 가리고 3분의 1이 가리고 애들이 답답해서 못 봐. 근데 잠시만에 어떤 경고가 엄마가 그래서 티슈를 딱 뽑아가지고 자막 앞에 딱 붙인 다음에 물 뿌리기를 물을 뿌리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물 뿌리기에 물을 딱 뿌리면 반투명해진 거야. 글씨는 못 알아보는데 화면은 알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보더라고. 그래, 알았나 보다. 자막 나오는 거 딱 칸이, 그런데 티슈 반딱 접은 크기라니까? 거기 딱 붙이면 물 뿌리게 물을 딱 뿌려요. 그러면 접은 게 딱 붙는다니까?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엄마들 시장 가서 또, 그냥 티슈 뜯고 보고, 또 올 때쯤이면 또 물 뿌리고.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사이트 직접 찾아가지고 아마존 중국 비디오판 타고를 했거든. 미국의 그 사이트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그러면 왜 영어가 안 되잖아. 주문을 어떻게 하지? 아마존에 가서 잠수는 또 엄마들이 요즘 파워 블로그처럼 주문하는 법을 쫙 정리해놨다니까 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존에 타워를 보내서 비디오 주문했잖아. 주문하는데 문제는 반품이야. 초까지는 시키지 않겠어. 근데 혹시 오다 보면 엉뚱한 게 오거나 뭐 이러잖아요. 반품을 못해. 반품하면 영어로 이메일에서 막 써가 항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포기하고 있잖아. 그 혹시 돈 띠기가 싶어요. 많이 돈을 주문 못하고 비디오 6개, 7개 10만원 뭐 이 정도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국에 도착하는데 한 달 걸려 한 달. 매일 실어가지고 선적해가지고 한국이니까 그걸 바꿔서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우리 캐나다 교포가 운영하는 비디오 사이트를 찾아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트 장부를 몇 년 전에 그리고 제 나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편해졌죠. DVD, CD에서 얼마나 구할 수 있고 DVD는 또 안 구해도 돼. 왜냐면 DVD 자막 나오죠. 자막 DVD 사면 여러 번으로 자막이 다르잖아요. 없어서 그 자막 선택해서 못하니까. 또 DVD 한 편에 2만원씩 하죠. 3만원씩 하니까 그것도 못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법도 안 보고. 미디스크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운받으면 영화 파일이 하나 있어. 자, 영상 파일. 얘들은 겨울왕국.mk 겨울왕국.avr 이렇죠. 이건 영상이라는 뜻이에요. 좀 고화질 영상은 KV라는 말이 붙었고 일반 화질은 AVR 이게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다운받으면 하나 더 깔려와. 겨울왕국.SMI SMI가 먼저 자막 파일
3년 다운받는데 140원. 컴퓨터 좀 잘하면 140원도 안 되겠어요. 자, 이제 DVD를 그렇게 구합니다. 영화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림 듣기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지금 몇 시인지 시계가 나옵니다. 원래 몇 시까지 할게요? 그래, 오래 하라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거예요. 일단, 아이 수준에 맞는 DVD를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재밌다는 얘기예요. 뭐, 애들의 유일한 코드는 재미예요. 수학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수학하면서 애들이 재미없게 만들어준다고. 연산에서 심하게 시켜가지고. 그리고 애들 나중에 다 망하는 거라. 수학을 진리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국에는 수능 시험장에, SAT 시험장에, 그냥 예상들 다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지금 초등학생들 다 들어가요.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시대적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벌써 12년 전부터 이야기가 왔거든요. 연산 연습을 지나치게 시키다가 애들이 수학에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수학은 재밌어야 돼. 재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는 교구들 장난감도 많이 갖고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무게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고 그래서 체력도 있고 색종이도 있고 이런 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이 안 되니까 수학을 많이 공부하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자기 주도를 학습자를 키우려면 이런 주제로 수학 공부뿐만 가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건 동영상 우리 카페 보시고 아니면 어린이 서점에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수학 공부만 해요. 강의들이 시리즈입니다. 자, 재미있고 그 다음에 노출 시간이 DVD 보기를 하면 가장 쉽게 확보되죠. 그러니까 때로 좀 큰 애들은 러닝타임 1시간 30분짜리 극장 영화, 실사에 재미있는 거 보면 1시간 30분 그냥 되죠. 좋아하는 그런 영화를 녹음해가지고 또 짝수 시간을 돌려줄 때 바꾸고 때 물론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려면 엄마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죠. 엄마들 불안해가 이것저것 막 보내고 뭐 태권도장 보내고 피아노 발레 보내고 이러면서 이거 꼭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다 정리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엄마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 어디 보내야 될 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꼭 보내야 될 어떤 사교육도 없어요. 엄마는 그때 뭐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학습지 막 시키고 하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해야 될 필수적인 학습지 하나도 없어요. 엄마들이 다 쓸데없는지 안 쓸데없는지 미안한 거지. 제가 지나오는데 그런 엄마들 사교육 학습지 끊으라 이야기했는데 바빠서 못하겠고 다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진짜 해야 되면요.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게 하는 거야. 공부를 잘하려면 무조건 책을 좋아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니면 남편 천재를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개월 보낼 수도 없고, 이제 어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책 좋아하게 만든다고 어릴 때 전집 사재기 하고, 벼락방에 전집을 좀 해놓고, 그 책이라고. 그 책이 아니고 가구예요, 가구. 진짜 좋은 책 다 읽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책들이 따로 있어요. 제 책임에 요만한 방이도 우리 카페 가시면 제가 어머니들 진짜 잘 설득한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자, DVD를 보다 보면 특히 아이들 수준에 맞는 재밌는 DVD를 보다 보면 그 수준에 맞는 많은 어휘들이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져요. 우리 아이들 커가면서 어휘를 특별히 뭐 사진 찾아보고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휘가 자꾸 늘고 있어요. 그리고 DVD 보면 화면에 도움을 받아서 DVD를 유추할 수 있죠. 어느 동안은 그게 안 되지만 아이들 수준의 애니메이션들은 의미 유추가 가능해요. 그리고 뭐 경험해 보시겠지만 발음이 원어민처럼 좋아집니다. 나중에 빈대사도 시무랑시무랑 막 애들이 영어 애들 티 나와요. 현실에 지금 강의를 오는 어떤 엄마 집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서 있잖아요. 요리를 막 영어로 요리하는 영어로. 유튜브에 그런 뭐 프로그램이 있다네.
사업소니까 우리 그걸 흉내낸다고 애들이 오만 부에서 부엌에서 뭐 요리를 한다니 요리를 영어로 둘이 막 영어를 주고 받으면서 이 아이가 4학년, 5학년인가? 5학년인데 얘가 7살 때 권익위 선생님이 제 강의를 들어갔어요. 엄마가 지금도 없는 5학년인데 한 5, 6년이 지났죠.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자기가 소화될 만큼 아이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쭉 따라왔어요. 그 아래에 스마트폰으로 그걸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자라도 그냥 영어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영어로 집구석에서 둘이 어머니가 영어로 말을 주고 간다 이런 기적이에요 기적. 미국 한도 안 가고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표현이 살아있게 되죠. 우리가 막 외국인들 만나서 저쪽에 한 200m 앞에 외국인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리 막 여기서 장문하죠. 혹시 자가 길을 부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그럼 옛날에 공부했던 문장의 오형식 떠올리면서 유라고 해야 되나? 주어는 유 그래.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동사는 쓰기 뭐 그리고 막 장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애는 안 그래. 애는 그냥 그 상황에 맞는 말이 튀어나온다. 이게 살아있는 표현이죠. 주어, 동사, 목적,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튀어나온다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그런 공간이 많아요. 영어 수업 시간에 가면 언제나 수업할 때, 다른 애들 다 하고 다니고 뭐 외웠다는데도,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면 버벅거려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근데, 기분이 많이 잘못거든요. 그냥 튀어나온다. 이게 살아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당연히 기분을 보게 되면 영미권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필리핀에 영어 캠프 보내는 멀리나타는 데가 있어요. 싸다. 우리 영어를 배운다는 말은요, 궁극적으로 그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기도 해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근데 필리핀 가서 영어를 배우지만 필리핀 문화 받아들여서 말하고. 우리는 만약 필리핀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 없죠. 다 미국 가서 박기문처럼 뭐 이렇게 살게 하고 있잖아. 근데 뭐 필리핀에서 싸게 영어 캠프 하나 가면 나한테 보낼까요 말까요? 질문하고 있어요. 뭐 대답할 것도 없어요 사실. 집에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런 거 받아야 돼. 집에 돈이 남아도나 남아 돌면 색깔을 보고 친절하게 말해야 되니까. 자, 흘려들이 하는 여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요. 영어를 못 알아서 내용을 보는데 가능한가? 다 말했죠 이미. 화면에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가능하다. 아이들 수준을 맞는데 배신으로 시작하자. 자, DVD 보기를 흘려들이 싫어한다. 이게 좀 어렵죠. 어찌하든지 선택해야 되고 엄마의 카리스마를 하든지 뭐 정하든지 않아야 되고. 제가 지금 제가 앉아있던 엄마들하고 팀을 짜가지고 정부에다 마을기업 지원 신청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무료로 이렇게 엄마들에게 강의를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제가 남부 심사에서 1등 통과하고 대구시 심사에서 3등 통과해서 행정자치부 최종 심사를 남기고 있어요. 만약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첫 해 5천만 원 지원해요. 그럼 제가 지금 그 엄마들이 사는 호성타운에 독서실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자기학습 센터를 세우실 거예요. 진짜 엄마들이 잘 못하겠으면 거기 아이들 데리고 와요. 그럼 제가 일단 상담해보고 엄마들이 혼자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정말 내가 혼자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이런 엄마들은 애들을 우리가 직접 몇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이 자기주도적 영어를 하는 방법을 직접 키워가는 거죠. 그런 센터를 만들 생각인데 엄마들이 설득을 못해요. 미국에 흘려들기를 하는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저한테 해봐요. 제가 설득할 테니까. 제가 2월달에는 어린이선에서 어떤 엄마가 요청해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잠수내 영어 설명회를 했어요. 2월달에. 엄마들 그때 7살부터 6학년까지 왔더라고. 그 동영상도 카페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설득을 못한다는 엄마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DVD 반복은 어떻게 하나? 이건 좀 애한테 맡긴다. 애가 좋아해서 뭐 몇 달 반복하면 반복해서 고맙고 반복을
자, 저학년들이 흘려듣기를 하는 적절한 매체는 시중에 하는 모든 영어 매체들을 잠수내에서 다 단계 구분했어요. 이 JD 1단계, 잠수내, J, DVD, D, 잠수내 1단계. 이거 가장 쉬운 단계. 이거 뭐 하면, 흘려듣기 하기 좀 부적절한 아주 짧은, 예를 들어 배고픈 애벌레 같은 DVD 있어요. 이런 거 1단계 기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장에서 개봉한 빠른 속도의 애니메이션, 이걸 5단계라고 해요. 이게 정도 구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자, 2단계에서 4단계 사이의 DVD를 가지고 흘려듣기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 대표적인 것이 DVD 2단계. 웬만하면 다 아는 것들이죠. DVD 2단계, 대표 까이. 이것도 유명하죠. 이런 거 인터넷에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카페 오시면 잠수의 모든 DVD 목록을, 잠수 책이 꼭 다 있거든요. 그 책에 있는 목록 가운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한 목록을 우리 카페로 다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거기 보시면 여기 페파 시리즈 이런 건요 수십 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진짜 안 들고 까이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거기서 인터넷을 못 구하시면 우리하고 좀 친해지면 저 뒤에 계신 저분한테 언니 좀 도와줘요 하면서 실제로 제 유튜브 강의를 들은 엄마들은 외장하드를 들고 아빠 운전시켜가지고 배고파에 차 타고 사고 있어요. 외장하드에 누가 구한 영화 좀 복사해달라고 여쭈겠지. 왜냐면 외장하드 1테라짜리 복사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눈이 컴퓨터로 하루 종일 걸려요. 그거 복사 문제 해놓고 다른 컴퓨터 작업하는 거지. 엄마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전부도 구하니까. 정말 못 구하겠다 이러면 대용량 USB를 들고 오시면 32기가짜리 USB 또는 64기가짜리 USB를 들고 오시면 그 정도 우리가 복사해줄 수 있어요. 그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진짜 어떤 엄마들이 택배로도 매장하는 1테라짜리 보내고 가요. 이거 그걸 엄마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미디스크가 다 있거든요.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죠. 2단계. 2단계는 보통 보면 내가 더 잘하겠지. 뭐 이런 거죠. 이게 좋은 게 2단계 같은 경우에 자, 까이오가 있잖아요. DVD 까이오 봤다. 그럼 나중에 집중듣기 할 때도 동화책이 까이오가 있다니까. 유명한 이거 캐릭터니까. 동화책 까이오 있죠. 이건 3단계예요. 3단계. 여기 주머니 있다는 표시예요. 헤드셋이 그려져 있는 거.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페파피그 이런 것도 동화책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본 걸 또 집중 듣기를 하고 집중 듣기 한 걸 또 책 읽기 하니까 애들이 어디로 계속 푸니까 다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의 영어 책들은 쉽게 읽어낼 수 있어요. 아무 책을 갖다 읽어봐 이러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단계. 3단계가 많이 보면 클리포드, 올리비아, 베리스 단계요. 이런 유명한 책이죠. 3단계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되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유명한 시리즈도 책이 있어서, 이거 책 한 권 책에 다 있어요. 제가 책을 스캔을 보나요? 잠수내 초등 1, 2학년 공부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거 4단계. 이거 조금은 좀 큰 아이들. 아스 시리즈, 제일 유명한 아스 시리즈. 호리데이. 호리데이 이것도 잠수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게 돼요. 바비. 여자애들 바비 좋아하죠. 자, 이런 걸 하면 되더라. 이건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DVD들은 다 동화책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흘려듣기 한다면 집중듣기 하고 집중듣기 한다면 책읽기 하기 참 좋은 교재들이죠. 뭐 직접 사도 얼마 안 하고 지금 아까 5천만 원 든다는데 초기에 이거 조금 사면 한 얼마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5단계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 여기 보시면 또 알죠?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1, 2, 3, 4 근데 극장 개봉이면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반에 처음 흘려듣게 하기에는 학년이 좀 높다. 이러면 이런 거 봐요. 어떤 아이들은 이미 비디오를 다 섭렵해가지고 저런 밑에 애니메이션들 유치해서 보면 학년은 높고 이런. 그래서 처음에는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설득해서 흘려듣기 레벨을 낮춰야 돼요. 무조건 높은 거 없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다 됐죠. 자, 이건 이제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하는 극장 영화들, 이걸 보고 잡는 6단계에서 9단계까지.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TV 시리즈 이런 것도 많아요. 미국의 교육방송, 이런 데서 하는 거, 영국의 BBC 교육방송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게 지금 그냥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어요. 자, 집중듣기는 책을 보면서 음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닉스 효과가 발생해요. 파닉스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꼭 불안한 것만은 한 1년 정도 이 작업을 한 다음에 1년쯤 지나서 겨울 방학 때 파닉스 원서 교재를 택해가지고 또 파닉스 공부를 해도 되고, 그러다 꼭 안 해도 돼요. 선택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준의 어휘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중 듣게 했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어휘를 아는 단어나 문장이 늘어나고, 해석 없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는 단어를 행간에서 유추해내고, 우리 애는 실제로 수능 칠 때 한 지문이 나오면 모르는 단어가 7개에서 10개 나왔어요. 제가 그건 내 아이한테 잡소해요. 유명한 EBS 같은 데서 영어 공신들 하는 방법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자기만의 단어장을 정리해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막 외우더라고요. 야생이. 우리 애도 그렇게 한번 시켜보려고. 단어장 정리하라고 하고 있잖아. 심지어는 영경사전 이 두꺼운 거 있잖아. 내 친구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추천한 영경사전 내가 2번 냈었어요. 집에 한 번 놔두고 학교 한 번 놔두고. 생지는 아니에요, 생지는. 그걸 맨날 잘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지문에 한 8절지의 많이 한 지문이고, 그 지문에 문제 3개 딱 달고 나오거든. 그러면 모르는 단어 7개에서 10개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수능 만점. 어떻게? 딱 읽으면 유추가 되는데, 지금 어릴 때 봤던 DVD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다 알아지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못 거라. 미국에서 10년씩 살다가도 학교 문법 시험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딱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도 우리말을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실제사에 보시면 샘 해밍턴이 무슨 말 하는데 좀 서툴잖아.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알죠? 아, 저거 틀렸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특별히 한국어 문법 공부를 안 해도 아, 이거 왜 어색하다 아니다 이거 알죠? 요즘은 또 우리 와이프는 샘 해밍턴 치고 이렇게 헨리를 좋아한다. 헨리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실제사에 하면서 어색한 말 하죠. 뭐 좀 틀린다. 그럼 우리가 국어 선생이 아닌데도 다 찾아내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애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르는 단어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거듭할수록 읽기 속도와 수준이 증가하게 당연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해리포터를 원서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제 주변에 있어요. 오빠가 상임동이 무슨 중학교 선생님인데, 그 딸들은 오빠가 중학교 선생님이라 시간 없어. 퇴근하고 왔어. 애들 이렇게 시키거든. 그 큰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해리포터를 막 들고 와서 있더라고. 지 엄마가 저한테 상담하고 왔을 때. 그게 체계적으로 하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지금 뭐 굉장한 짓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중듣기에서도 엄마한테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알파벳도 모르는데 집중듣기 가능하나?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손가락으로 소리를 짚어가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하면 눈으로 차요. 그리고 딴짓하다가 엄마가 방금 들고 들어오면 화다다닥 지금 읽어주고 있는 곳을 찾아낸다니까. 가능하면 방금 닫아놓지 말고 딴짓하니까. 집중듣기 하는 게 많고는 엄마가 아이 근처에 있어요. 아, 여기
처음에는 저기 어디 뭐 이상한 남자 강의 들어간다고 그것도 합의 준다고 맨날 간다고 몇 년씩 간다고 엄마들이 아빠들 경기하다가 나중에는 제 강의를 콘서트를 집에 TV하고 연결해가지고 맨날 집에서 제 목소리가 나온대. 그런 집도 많아요.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제 강의 들은 북한에서 어떤 엄마가 새벽마다 제 강의를 TV에 연결해 틀어놓고 제 목소리 들으면서 가족들 잡겠대. 꼭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눈으로 따라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을 닫아놓고 애를 혼자 있다. 그럼 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공개된 곳에서 많은 자춘 아이들이 거실에서 하죠. 거실에 텔레비를 안방으로 넣고 아빠를 안방에 가둔 다음에 거실을 서재화해요. 많은 집에서 그 책 같은 거 거실에 이렇게 지어놓고 가운데 테이블을 놔두고 그 오디오 기기 있잖아요. CD 재생하는 기기 이런 거 헤드셋을 받아놓고 보통 거실에서 엄마는 거기서 누워서 일해도 괜찮죠.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아이들도 할 마음이 생기고 혼자 누구 문 닫고 있으면 애들 분위기까지 가요. 반복은 어떻게 한다고? 네, 아이를 바뀐다. 아이가 좋아하는 곳. 집중듣기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 교재들을 아까 DVD하고 다르죠? 이건 책과 음원이 딸린 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리더스북으로 하는 거예요. 리더스북 가운데 우리 한국 아줌마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목수분들이 ORT라고 하죠.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죠. 보통 리더스북들은요 1단계에서 3단계, 1단계, 4단계까지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ORT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가 이렇게 성취하게 나눠놨거든요. 여기 뭐 유명한 시리즈예요. 이게 낮은 단계일수록 한 페이지에 한 줄, 두 줄 나오고 뭐 이런 식이죠. 아까는 리더스북이고 이건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은 거의 제한이 없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몇 분이에요? 30분. 자, 이런 책이 다 나오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우리 카페에 오시면 다 이런 볼 수 있도록 다 공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책 읽기죠. 책 읽기. 책 읽기를 하게 되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꾸준히보다 애가 늘어나요.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죠. 하네스는 안 해도 되고 불안하면 이걸 한 1년, 2년 한 다음에 겨울방학 때 하네스를 한다 겁니다. 단어도 모르는데 단어 모르도 괜찮다. 읽기를 싫어하면 공부하기 곤란하다. 아니 모든 공부는 읽기예요. 시험 문제가 읽기예요. 요즘은 창에도 읽기 있죠. 수능에서 내려오는 문제 듣기예요. 듣기는 제외하면 다 텍스트. 근데 읽기를 싫어하면 공부 잘하기 어렵죠. 자,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의사소통이나 가능하게 DVD 때 계속 보여주는데 그러면 의사소통 가능해져요. 그래서 학교의 점수는 내신 공부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르치는 것도 좀 외우는데 잠수는 영어 하는 거라고 학교에 시험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학교에 시험은 학교 선생님마다 특징이 있고 뭐 퇴직 직전에 뭐 조인이면 타고난 문법 가르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럼 그거를 외워야 돼요. 학교는 학교에 제 밖에 학교 교과서를 읽어주는 CD 딸려나오거든요. 그 교과서 중학교 다 딸려나와요. 그걸 통째로 외우면 돼요. 내신 공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장기적으로 수능 성적이나 이런 거 텍스트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야 돼요. 읽기가 안 되면 공부 잘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먼저 우리말 책 읽기부터 잘 인도하든지 읽기를 하도록 이끌어야 돼요. 이건 저도 대책이 없어요. 지가 안 읽어요. 어떤 애는 그런 애가 있어요. 재능이 다르니까. 요즘 다중지능이론이라고 그러죠. 어떤 애들은 음악지능, 체육지능, 뭐 사회관계지능 이런 게 발달한 아이도 있고 학습지능이 발달한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학습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애도 있다니까. 그럼 축구만 잘하면 되지 박지성처럼.
제한도 없고요. 살아있는 그림책이죠. 자, 리더스북은 의식을 제한하고 학습자 읽기 용어는 특별히 개발된 표입니다. 그림책 같은 리더스북, 이건 원래 없는 게 장순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림책 같은데 좀 재밌다. 아, 리더스북인데 그림책처럼 좀 재밌다. 그래서 그림책 같은 리더스북. 챕터북은 한 주인공이 여러 에피소드를 챕터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책은 좀 두껍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서가 같으면 아서가 하는 짓거리들을 짧게 계속 모아놓은 거죠. 이걸 뭐 챕터예요. 여러 챕터들이 모여있는 책. 보통 이 챕터 같은 경우 페이퍼북이죠. 얇은 갱지에 싼. 한때는 이런 책들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할 때는 영어 동화책 제일 먼저 수입된 게 뭐냐면 이른바 미국 초등 교과서라고 부르는 책들. 요즘도 시킨 게 가면 학원들이 뭐 미국 초등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학원도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런 동화책이 나쁨으로 우리가 구하기 어려웠거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학교들이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들을 채택하죠. 리딩 교재들. 그런 공식적으로 범인적 교과서가 없고요. 출판사들이 만드는 그런 동화책을 모은 하드카바 혹은 이런 책들을 미국의 각 학교들이 그 교과서로 채택을 해요. 리딩 교과서로.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수입된 것이 스칼라스틱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읽기 책, 리터러시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줄여서 리터러시라고. 그리고 지금도 공부동 같은 데 가면 리터러시 플레이스, 리터러시 이렇게 수업한다고 합니다. 그게 스칼라스틱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읽기 교재. 또 그 후로는 포트 미플립이라는 출판사, 또 맥밀란이라는 출판사,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들이 이런 리딩 교재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게 전부 동화책을 모은 거예요. 거기 보면 스칼라스틱 그 교과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가도 그 이야기 교과서에 실려있어요. 세계 각국의 유명한 동화들을 모은 책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낙본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미국 처음 교과서 이런 필요 없게 되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동화책, 노블, 샬롯의 노비줄, 마틸다 이런 유명한 책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공주니어에서 얘기해서 다 번역돼가지고 나오죠. 우리 조선시대 애들 나오는 유명한 책들이에요. 이게 로알도 다이라는 한국 작가가 쓴 마틸다. 또 이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이 차리어 초콜릿입니다. 제임스 슈퍼보스마 이런 책들이죠. 이런 책들에 의해서 이거 샬롯의 노비줄이라고 번역돼. 이건 유명한 책들이에요. 이런 거 이제 왕규춘 쌤이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영어를 좀 더 하게 되는 지식 관련 이렇게 6가지 종류 나옵니다. 요거리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위해서 이 영어에 대한 노출을 위해서 뭘로 해요? 리더십과 챕터북으로 집중 듣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요 미루바브 같은 것도 의의의 양이에요. 리더십이나 챕터북은 의의의 양이 지극히 제한됩니다. 왜? 읽기 학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림책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일반 동화책으로 집중 듣기와 읽기가 옮겨가야 돼요. 왜냐면 의의가 풍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요 그림을 잘 기억해놔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쉬운 접근을 위해서 리더스북이나 챕터북으로 집중 듣기를 시작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읽기를 하지만 이게 1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상당한 수준의 이 수준의 의의를 이제 충분히 익혔다면 어떻게 해요? 동화책 읽기를 이쪽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림책과 노블, 동화책을 읽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글입니다. 영어 그림책에 내는 것도 단계, 장순에서 단계를 다 보면 한 페이지에 한 줄 있는 거예요. 1단계. 2줄 있으면 2단계예요, 지금. 3단계는 뭐 이 정도. 그림책에는 이 정도. 리더스북에는 이 정도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5단계를 해줄 수 있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읽기 책이라는 뜻이죠. 수능이 몇 단계라고? JD 7단계, 미국 5학년 수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 정도만 읽어야 되는데요. 이 정도만 아이들이 읽을 수 있으면 영어는 저절로 가죠, 저절로.
처음에는 이게 막막하고 어려운 것 같죠? 처음에 리듬 승부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애들이 저절로 해요. 이게 한 2, 3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합니다. 제가 엄마들에게.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엄마들이 이걸 본격적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씩 2년만 노출하면 2000시간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막막하고. 근데 다행히 엄마들 안에 이미 교육 광고를 받던 경험이 다 있죠. 2년 동안 그냥 우리 애기들처럼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 좀 그렇기 때문에 교육 광고에 나온 어려운 노래들 다 따라해요. 그 제일 대표적인 노래 뭐죠? 교육 광고에 나온 네? 레디 노래. 그럼 막 하죠. 유튜브에 또 레디 부르는 얼마나 많은지 막 예나 수나 동상치가 나오니까 막 그래서 우리에도 그 사운드 뮤직 볼 때 제가 처음에는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이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좀 어려운 노래들이 있거든요. 제일 지금 생각나는 어려운 노래가 마이 페이버릿 하는 노래였어요. 줄 렌젤스가 우울할 때 해고 나가고 나서 막 기분 전환을 하려고 부른 노래예요. 긍정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노래 굉장히 어렵고 가사도 길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6개월 계속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참,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걸 엠피스를 녹음해가지고 잠수는 게시판에 올렸잖아. 그래 잠수는 댓글 달고 난리가 났어요. 역시 면이 너무 바닥하고 우리도 하면 저렇게 되나 이거 하고. 근데 나중에는 진짜 그 긴 2시간짜리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를 다 외우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배우가 말하기 전에 지가 먼저 말하죠. 이거 책에서 뭐라고 부른가 앞질러 말해요. 또 배우가 말한 다음에 뒤에 따라 말해요. 흉내 막 연기를 흉내내면서 이거 보고 흉내내기 영어로 미믹. 그래가지고 시중에 이거 한번 나오는데 토스라는 영화가 있어. 들어봤어요? 토스에서 이거 하잖아요. DVD 빌려주고 한 달에 DVD 재생기도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DVD를 한 달에 똑같은 걸 계속 보게 해요. 그럼 애들 그거 다 외우고 그러면 뭐 중간에 한 번씩 하죠. 마지막에 한 번씩 엄마들을 학부모들 초빙해가지고 애들이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서 영화처럼 연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놀랍잖아. 엄마들 막 울면서 막 동영상 찍고 뭐 이러는 우리 집에서 매달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그거 하면서 한 달에 25만원씩 주고 다니고, 또, DVD, 재생기를 또 30몇만원 보시고 갖다 맡기고, 빌리고, 막 이러잖아. 그러다 가겠어. 소수 본사가 뭐 거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막 전국에 막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묻어나잖아. 본사 묻어나가지고, 이제 각 지점들은 18지점들. 근데 그거 보면 돈 주고 뭐 할거 있어요. DVD 140원 주면 다운받아 보는데. 자, 핵심은 뭐냐면 초기 처음에는 흘려듣기로 시작한다. 흘려듣기 목표는 자막 없이 DVD 보기와 재밌는 DVD 골라주기. 이 두 가지가 여기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잠수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과정을 적응 과정을 이렇게 해요. 4단계로 나누거든요. 적응 과정 1년, 적응 다음에 발전 과정 1년, 그 다음에 심화 과정 1년, 그 다음에 고수 과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심화 과정까지 갔다가 20년으로 끝나요. 3년차가. 고수 과정은 특별하게 뭐 애들 비싸고 가겠다. 그래서 마이너티 토플을 100점 이상 맞춰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고수 과정 하더라. 그 고수 과정 우리 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심화 과정을 적당하게 하고 있으면 20년 이상은 다 성공합니다. 언제가 심화 과정이다? 3년차. 처음 1년차는 적응 과정. 여기 적응과정 1년차의 목표는 처음에는 DVD를 자막 없이 보기. 그리고 아이가 재밌는 DVD를 찾기. 요거예요. 여기에 몇 달 동안 익숙해지면 제 얼굴 보지 말고 요쪽 보다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맞다고요? 집중 듣기를 추가한다. 집중 듣기란 영어 소리에 텍스트 보면서 영어 소리에 친숙해지기. 쉬운 영어 책을 읽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다. 이걸 또 몇 달 동안 꾸준히 잘 한다면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을 음원을 빼고 읽는다. 이걸 계속 첫 해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 쉬운 영어 동화 책을 읽어낸다.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울고 보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앞으로 한 달 안에 우리 센터가 생기는 곳이에요. 우리 제가 만든 공동체, 교육 공동체 함께라고 만들었는데 이 행정자치부 최종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통과하면 여기다가 여기 신천대로 여기 아산순환도예요. 여기 현송타운이 있는데 현송타운 제일 중앙에 독서실도 있어요. 지금은 폐가처럼 돼 있어. 이걸 빌려가지고 제가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 생각이에요. 조그만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아지트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공간을 만들 생각인데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좀 물으시면 다음 카페에서 우리 연구소 검색하시면 되고 또 그 카페에서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하면 뭐 될 텐데 또 자기가 노출되면서 조정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런 것은 저하고 전화번호 저장하고 카스 푸시 되죠, 제대로.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에서 저하고 친구가 되거나 하면 이런저런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제 강의 찾아갑니다. 지금 제 카톡 친구가 1200명 넘어요. 중고등학교 못 다녀서 친구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카톡이 생기고 있어요, 친구들이. 엄마들이 제 전화번호 다 저장해가지고 지금 카톡은 누가 저장하는 저한테 저절로 친구 추천이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1200 몇십 명이 제 친구예요. 혹시 앞으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궁금함이 생기거나 아니면 엄마들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한테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학교 다니는 때가 갑자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친구들한테 막 따르고 갑자기 풍경 문제가 보이고 있다. 이러면 진짜 엄마들 당황스럽죠. 제가 잠수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이 제한된 시간에 하느라고 말도 총알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왜냐면 하루 이틀 말씀드리면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어린이 서점 같은 데서는 한 주 동안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고민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아이들 키우기 진짜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는 커피잔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저는 책을 주로 읽었어요. 시내 제서점 가가지고 그때는 용품 교무가 안 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시내 서점 나가가지고 유학원을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거의 모든 책을 혼자 읽으면서 그렇게 막 장님이 막 코끼리 젖듯이 이렇게 아이를 키워봤어요. 그러다가 잠수내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제가 받았어요. 실제로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저는 기껏해야 문방구 학생 문방구 앞에 가서 조상공화나 천지해법 뭐 이런 문제집밖에 사실 몰랐는데 잠수내 진짜 수학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보고 수학 교과서를 여분으로 인터넷에서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사물함 수학 교과서를 놔두고보니까 집에서도 가장 좋은 교재는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교과서를 여분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학을 좀 잘하니까 우리 아이 수학을 좀 잘하니까 영희는 이런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교재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시켜보세요 하고 어떤 중학교 수학생님이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던 교재가 문제해결 교재예요. 라는 교재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소문나서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교과서 학교 수학 정도는 뭐 그냥 쉽게 했으니까 문제해결 교재가 가장 어려운 4단계 교과서를 1단계라고 한다면 4단계 문제해결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3문제, 4문제씩 매일 꾸준히 해오면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학 천재 소리 듣더라고요. 그만큼 수학 천재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사실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뭐 시골, 서울에서 배고 살아서 시골 살았어요. 이 청구석에 살면서 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장순애라든지 이렇게 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도 아이를 키워왔고요. 어머니들 겪는 어려움은 저도 다 겪었어요. 맨날 또 공연해가지고 애 잡고 애 자러 가면 미안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침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고 아빠가 자꾸 뱃쓰고 나와 아까 미쳤나 봐
지금까지 12년 동안 무료 강의를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고학년만 되면 제 강의 몇 년씩 다 들어와요. 중독성이거든요. 근데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불안해가지고 또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제 곁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저한테 막 자기 아이들 좀 맡기지 않은 동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거절하고 이렇게 그냥 엄마들만 교육시키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에 이번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놨어요. 그 정부 예산이 이제 지원되면 아이들과 같이 자라는 자유초등학생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가난한 좋은 이웃이 돼서 자주 보면서 인연을 이렇게 이어가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니까 우리 마을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이 끝나도 이게 유지돼야 된다 이게 조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돈을 벌어요. 엄마들 강의 지금까지 노력을 받는데 아이들 돈 벌고 공사를 못해요.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엄마와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도 할 수 있는 엄마들은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이렇게 감이 나오면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 뭐 팀을 짜든지 아이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돕고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다고 학습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늦게 와서 좀 괘씸하게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로 표준 100개 살고 싶으니까 학교 딱 가보면 그 전체 학교에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 이제 교육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학교를 가면 엄마들이 많이 와요. 시청학생이 모이고 100명 이상 오시면. 그런데 엄마들이 긴장돼 있어요. 네가 얼마나 줄게 보자. 이래가지고. 근데 오늘 처음 느낌이 엄마들이 그렇지 않고 어차피 뭐 기대 오지 왔겠지.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오셔서 이렇게 굉장히 밝고 저도 아주 마음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 드렸어요. 짧은 시간 동안 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이 중에 어떤 분이 저하고 얘기해 드리고 오랫동안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어떤 학교에 갔는데 강의가 끝났는데 어떤 아줌마가 앞에 좀 걸어 나오는데 저보고 수고하세요.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다. 물론 주제가 이 공부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 아줌마가 제 카스 친구들하고 카페에 들어오고요. 나중에 오프라인 경험이고 강의 들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웃인데 이런 분들 참 많아요. 혹시 배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나타날까봐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